반갑습니다. 네이업 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 이 S바이오메딕스의 가치는 앞으로 여기서 더 크게 빛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S바이오메딕스의 치료 방법과 그리고 이 가치가 과연 어디서 더 크게 빛나는지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해서 리스크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리스크가 S바이오메딕스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현재 이 S바이오메딕스의 주가가 이렇게 급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던 원인이 과연 뭐죠? 바로 이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해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환자의 90% 이상이 유전이 아니라 내가 이 원인 자체도 모른 채 특발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뇌 중앙에 흑질이 있습니다. 이 뇌 중앙에 있는 이 흑질의 도파민 분비 뉴런이 사멸을 하면서 이 뉴런은 이제 신경계입니다. 이제 운동 완망증, 그리고 근육 경직, 그리고 떨림과 같은 이런 운동 장애와 인지 장애, 그리고 환각 우울증 같은 이 비운동 증상이 유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파킨슨병의 표준 치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질병이고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이런 파킨슨병 치료제의 도전에 있어서 더 크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표준 치료제가 없으니까 또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이 약물 치료나 그리고 물리 치료 혹은 이 수술 요법이 존재하는데요. 이 약물 치료는 이 뇌의 도파민 분비 뉴런이 사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넣어서 도파민 자체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대처하는 약물로는 이 카르비도파, 레도파와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또 수술요법은 이 DBS를 또 주로 시행을 하는데요. 이 DBS가 뭐냐면 제가 아까 뇌 중앙에 있는 이 흑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뇌 심부를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이렇게 긴 철사 같은 거를 이제 딱 사입을 해서 이 전극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회로를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S바이오메딕스는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 S바이오메딕스, 이 테드 A9은 이제 도파민 신경 전구 세포라고 불립니다. 이 배아주기 세포를 도파민을 만드는 이 신경세포로 분화시켜서 이 손실된 도파민 세포를 대처해주는 이 세포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뇌에도 여러 부위가 다양하잖아요. 이제 대뇌, 중뇌, 흡질부 6개 포인트에 이 세포를 투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고 여기 세포를 넣는다. 이 뇌에다가 세포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렇게 해서 이제 망가진 도파민, 뉴런 신경망을 재건을 하고 환자들의 운동과 비운동 부분에서 이 기능을 회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명 환자를 규모로 이제 임상 1, 2회 이상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저용량군 같은 경우 세포수가 315만 개, 그리고 3명을 현재 투여를 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이제 고용량군 600 세포수 630만 개 이 3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용량 군이 현재 투여가 됐고 이제 고용량 군도 이제 투여를 뭐 완료하는 것을 보면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 이 저용량 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이 고용량 군 자체에서도 이 투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겠죠. 이런 부담감이나 이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정성은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추측한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내용이 또 어렵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즉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갖고 왔어요. 이 보시면 이 사람한테서 피부 세포, 이 배아주기 세포를 이제 채취를 합니다. 여기서 유아 세포를 분리하고 역분할을 시켜서 줄기 세포를 확보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도파민 신경 세포로 만든 다음에 다시 세포 배양과 수집을 하고 사람의 뇌에다가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다시 재충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과연 이 S바이오메딕스의 가치는 과연 어디서 더 빛날까? 바로 이 블루락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루락 같은 경우 임상 1상
직전에 1조 3천억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임상시험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본다면 이 엑스바이오 메딕스의 가치가 여기서 더 빛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블루락 같은 경우 이제 1차 유용성 평가 지표를 달성하고 올해 8월에 이 긍정적인 상세 결과를 발표한 뒤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이상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블루락 같은 경우 이 치료 관련해서 이 SA라고 이제 즉 부작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치료와 무관한 이 부작용은 이제 수술 과정에서의 발작과 코로나19 감염이었지 뭔가 크게 후유증도 없었고 문제될 만한 이런 부분은 없었다. 그래서 S바이오 매직스도 뭐 발작과 코로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안정성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일단 임상 규모, 이제 사람의 수고. 우리가 좀 크게 보시는 거는 이제 이 MDS와 이 PD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 부분만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 부분보다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유의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히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MDS라고 적혀 있는 거는 1년간의 운동 기능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점수는 이제 0점에서 260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점수 자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만큼 운동 장애가 적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이 블루락 같은 경우 고용량이 이제 중간 베이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13pt 감소를 했고 저용량 같은 경우 마이너스 7.6t 감소를 했다. 그만큼 운동 장애가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PD 자체는 운동 증상을 평가하기에 사용된 이제 환자 자가보고 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운동 증상을 평가하기에 이제 사용된 환자의 자가보고 일기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증상이 잘 조절됐을 때는 이제 ON이고, 그리고 악화됐을 때 이제 5% 기록을 하는데, ON 같은 경우 이제 수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 플러스인 게 좋은 거고, 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수치, 플러스 부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수치가 좋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중간값을 기준으로 치료 1년 후에 이제 고용량 구간에서는 2.16시간 그리고 저용량 시간에서는 0.72시간이 나왔고 이제 오프 같은 것을 봤을 때 이제 고용량에서는 마이너스 1.91시간 그리고 저용량에서는 마이너스 0.75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증상이 잘 조절된 시간이 늘어났고 증상이 악화된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약 효능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1시간 이상의 이 온 시간이 개선이 되어야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바이오의 메딕스의 이 테드 A9 또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이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 관련해서는 이제 더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내는 게 좋은 거고 이 오프 같은 경우도 더 마이너스 수치 이 숫자보다 더 마이너스 수치가 나와야 좋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온 같은 경우는 이 시간보다 더 플러스가 돼야 이 S바이오의 메딕스의 가치가 1조 3천억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S바이오의 메딕스의 이런 5월 달에 이제 중간 결과가 발표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 이제 블루락하고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리스크 요소도 존재합니다. 이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효용성 검증을 위해서 이중맹검 임상시험이 필요한데요. 즉 여러 번의 이런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서. 왜냐면 이 파킨슨병 임상에서는 이 플라시보 효과가 이 결과에 큰 교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즉 이제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낫겠지? 내 몸이 괜찮겠지? 이런 기대감 같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 또한 내가 이 치료제를 맞았다는 이 기대감과 흥분으로 인해서 이 도파민 분비가 촉진이 되고 또 일시적인 도파민 증가로 인해서 뉴런, 이 신경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개선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12명에 대한 이 소규모 임상과 그리고 추적 관찰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점. 왜냐 지속적으로 관찰해 봐야 되잖아요. 또
이 병 자체가 다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안정성과 효용성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줄기세포의 특성을 유지하는 세포로부터 이제 종양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또 인식된 세포의 이 거부 반응도 일으키면서 이제 이를 방지하고자 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 1년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검증된 요소도 적기 때문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를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 도파민, 죄송합니다. 이 파킨슨병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몸이 떨리고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또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 근데 이 뇌 자체만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 대한 증상도 함께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 효과가 그렇게 크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바이오 메딕스의 이 연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루락이 임상 1상 직전에 1조 3천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돈, 이 대규모 자금에 이제 인수가 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S바이오 메딕스가 중간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더 높게 된다 하면 1조 3천억보다 이 가치가 더 높은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규모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차트를 보신다면 현재 이 S바이오 메딕스의 주가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이제 기업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거래 정지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미친 듯한 이런 상승세를 보이니까 오늘 금요일 하루만 이제 매매 거래가 이제 정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 부분은 해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S바이오 메딕스는 아직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는, 아직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는 이제 신규 상장 중입니다. 이제 2024년 5월 4일 날 이제 30% 이상의 이 보호해소 물량이 풀리는데, 이 5월 4일 전에 아직 이런 보호해수라는 이 악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S바이오 메딕스의 이 중간 결과가 5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이제 5월 초중순쯤에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보호해수 물량도 함께 풀리니까 이 전에 아니면 이 보호해수 풀리는 날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현재 아직 이 과거의 매물대 그리고 현재 데이터가 없는 만큼 제가 여기서 뭐 주가가 더 올라간다 뭐 더 내려간다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이 상장 첫날 이 고가 라인 한번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외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 외국에서도 현재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과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크게 반영된 것 같지만, 현재 이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이 미래, 이 성장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 자체도 좀 좋지 않을 경우 좀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현재 중간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왜냐? 더 이상의 이 재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나 아니면 결과가 너무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목표가가 어디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함께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이 S바이오 메딕스 끝까지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